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1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2월 3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병자월 기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기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명식 기토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기토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토가 태어난 월령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에 해당이 된다. 음토인 기토는 기본적으로 전원토에 비유를 할 수 있는데, 전원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논밭이라든가 아니면 정원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꽃을 심거나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정원 내지는 텃밭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기토 같은 경우는 무토와는 달리,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공부했지만은 양토로서 매우 후중하고 두텁고 매우 높거나 매우 넓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함이 필요하다라고 했지만, 음토인 전원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고 아주 비습하고, 비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고 넓지 않고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러한 작은 흙이기 때문에 간목 같은 것으로서 소토를 한다든가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토 내지 소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밭이라든가 어떤 큰 땅이 있을 때 그 땅에다가 우리가 나무를 심는다거나 씨앗을 파종한다거나 묘목을 같은 것을 심을 때 그냥 다져진 땅에다가는 우리가 나무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쉬운 말로 논밭에다가도 뭐를 할 때 논밭을 일구어 가지고 땅을 좀 퍼석퍼석하게 만든 다음에 묘종을 심거나 씨앗을 파종하듯이 소토 내지는 소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을 그렇게 좀 갈아 엎어 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을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는 것은 10간 중에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는 공력이 있는 것이고, 을목은 무토를 소토 내지는 소벽할 수 있는 공력은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토라 하더라도. 그래서 양토인 무토하고 기토인 음토하고 성향이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토는 여러분들 그냥 집에 가지고 계시는 화초가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거 그냥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쉽고요. 좀 더 개념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과수원 같은 것이라든가, 시골 같은 데 가시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그냥 텃밭 일구시면서 거기다 가지나 오이나 상추, 깻잎 같은 거 심으시는 작고 그냥 아담한 그 텃밭 같은 개념이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한 햇볕이라든가 적당량의 물만 있어준다라고 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왕하냐 약하냐 이런 것에 크게 치우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햇볕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병화가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화를 주로 쓰는 경우에는 겨울, 해자 축월에 겨울에 많이 쓰는 것이고요. 물을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여름에 뜨거울 때 물을 좀 많이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기토라고 하는 것이 태어난 월령이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고요.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중동지절이라고 하면서 매우 추운 그런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텃밭에 겨울이 들어서 땅이 얼고 땅에 머금고 있는 물도 얼어져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장 필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 같은 데는 월령 자체에 물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물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야지만 땅이 얼지 않게 되겠고요. 물도 얼지 않아야지만 그런 땅에다 씨앗을 심거나 곡식을 심어도 잘 자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의
자연이 가지고 있는 화분에 화초가 심어져 있을 거고, 그거를 집 안에다 놔둔다라고 하는 거, 지금같이 해자축을 엄동에 집 안에다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따뜻하니까 집 안에 놔둔다라고 그냥 일상적으로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집 안에 놔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화를 갖다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 병화가 됐던 정화가 됐던 일단은 밖에, 저 자연 상태에 밖에 놔두지 않고 방 안에다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실내에 있을 때는 최소한 여러분들 집 20도 이상은 되잖아요. 그러면 하다못해 봄 정도의 따뜻한 그러한 온도는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화분을 집 안에다 놔뒀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화는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화를 얻었다 하더라도 동절에는 식물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 정도로만 가지고 있어야지, 너무 물을 겨울철에 화초에다 물을 많이 주게 되면은 뿌리가 썩게 되면 땅도 썩게 되고요, 기토도 썩게 되고 거기에 심어져 있는 화분도 같이 썩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 해자축월에 너무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개수가 투출했다, 이거는 온당치가 않습니다. 쉬운 말로 바깥에 텃밭에 햇빛은 잘 쬐고 있는데 병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데 물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햇빛은 쬐다 하더라도 땅이 얼게 된다라고 하면 땅도 물도 거기에 자라고 있는 풀도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물이 너무 많이 범람해 가지고 완전히 텃밭이라든가 화분이 물에 의해서 쓸려 내려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 자월에 임계수가 투출했을 때는 이때는 비견 겁재인 무토가 있어서 수를 재해 주어야지만 수로 인한 기토가 폐해를 보지 않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해자축월에는 어떠한 오행이 되겠던 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병화 아니더라도, 병화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정화라도 쓸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건 병화가 있든 정화가 있든 지지로 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화가 지지로 뿌리를 줄 수 있는 인목이라든가 사화라든가 오화 정도는 좀 있어야지만 자월에 충분한 그러한 조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저께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신 것이 있었는데요. 뭐 기토가 됐던 자월에 그분이 을목이었던가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화가 병화가 두 개예요. 두 개. 여기도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하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디서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화가 두 개가 있으면, 특히 병화가 두 개가 천간에 떠 있으면은 태양이 두 개가 있는 것과 같아서 이거는 안 좋게 본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자, 해자축, 자월 같은 경우 매우 이렇게 추울 때 병화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비닐하우스를 하나를 이렇게 친 거하고 똑같죠. 근데 거기에 병화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하면 비닐하우스 안에 따뜻하게 난로를 하나 더 킨 거하고 같다라고 하면, 병화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좋을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조우가 더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을목이 자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목화 통명이 돼서 꽃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는 뭐냐면 그 유튜브에서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것이죠. 근데 꼭 여러분들 병화를 태양으로만 생각하시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난로가 두 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어차피 똑같은 화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태양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딱 못 박아놓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세상에, 그죠? 지구를 둘러싸고 태양이 두 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월에는 천간지지로, 천간지지 포함해서 화가 두세 점 정도 있어도 상관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을사가 돼도 이건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월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엄동에 춥기 때문에 화 하나 가지고는 충분하게 따뜻하게 조우할 수 없기 때문에 천간지지로 두 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지의 뿌리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화의 뿌리를 둔 오화의 뿌리를 둔 병화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병호가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병호의 병화 있어도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을목이 을목이 오시가 되면 을경합금 경진신사 이모시가 되겠죠. 원래 병호는 아닌데 이건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천간지지로 자월 해자축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 2개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일단 간지로 2점 정도 3점 정도 있어도 이건 나쁘지 않다. 요거는 꼭 빨간색으로 당구장 마크하고 꼭 써놓으세요. 태양 2개가 있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이거는 괜찮다. 오히려 겨울에 화는 다다익선인 것이고요. 여름의 수도 다다익선인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원령인 자수 하나 빼고 다 화로만 이루어지면 이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말씀드렸던 간지로 2-3점 정도만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적정하게 화가 있는 것이고 병화가 비록 2개 있다고 해서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병화 2개 있어서 나쁘다고 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건 좋은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해의 차이인 것인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쁜 사주가 되고 좋은 사주가 되는 거죠. 원래 사주라고 하는 것은 좋고 나쁜 것이 아닌데 사람이 봄으로 인해서 좋게도 볼 수 있고 나쁘게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옳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무조건 지구에 태양이 2개 있을 수 없어. 어떻게 사주에 병화가 2개 있냐 이렇게 보는 거는 약간 이론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을목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 어떤 기본적인 사주 배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는 항상 격을 볼 때는 원령의 지장간을 같이 놓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장간 자수에는 임수 개수가 있는데 이 임수는 불용한다,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 을목 가지고 격 잡으려고 그랬네. 원래 기토죠 오늘.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 요거 기토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음수에 해당이 돼요. 원래 자라고 하는 글자는 양에 해당이 되지만 자의 원래 기본 본기라고 하는 것은 개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천간 개수는 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명리학적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체양, 몸은 양인데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수는 비록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쓰기 때문에 명리에서는 음수로 봅니다. 그래서 음토인 기토가 음수를 봤으니까 일간 입장에서 얘는 재성에 해당이 되죠. 재성. 근데 대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편재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다 격자 붙이면 십정격 중에서 편재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항상 원령을 볼 때는 왕세, 오행의 왕세를 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월은 수는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매우 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토, 토라고 하는 것은 자에 이르게 되면 이때는 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수는 왕하고 일간 자체는 기본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다 신약이죠. 신약. 근데 재성은 왕하죠. 그래서 제왕하다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고 이걸 달리 제다신 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다신약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한 거예요. 원래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재주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능, 다재다능 어떠한 인기 같은 것도 재성을 뜻합니다. 근데 재성 중에서도 이것이 편재냐 정재냐에 따라서 정재인 것들은 바를 정자를 쓰잖아요. 정재. 그래서 바른 재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편재라고 하는 것은 약간 치우친 재물에 해당이 되어서 정재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따박따박 받는 정직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월급 같은 개념이고요. 연금 같은 개념이죠. 내가 연금을 분 만큼 내가 받는 거고 이자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은행에다 예금했을 때 이자 받는 개념이죠. 이거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재물이다라고 하면 편재라고 하는 것은 치우쳐져 있는 바른 재물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재물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편재를 갖다가 그래서 일확천금이라고 하죠. 일확천금이래요. 한번 그냥 해가지고 어떻게 그냥 확 버는 돈 같은 그런 개념이고 로또 같은 개념이고 약간 횡재 같은 그런 횡재 있죠. 횡자가 가로 횡재잖아요. 횡재 할 때 횡재가 원래 횡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바르게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가로질러서 뭐예요? 지름길로 가가지고 얻는 재물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횡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어떤 뜻밖의 돈 같은 것이 바로 편재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제인 사람들은 따박따박 규칙적인 어떤 직장이라든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하면 편재는 사람 뭐예요? 사업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편재격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편재격들이 되게 보면은 뭐예요? 잘 써요, 돈을. 왜냐하면 잘 벌기도 하지만 잘 써요. 근데 운이 좋을 때 투자를 할 때는 큰 돈을 벌지만 운이 나쁠 때 투자를 할 때는 뭐예요? 많은 돈을 또 잃을 수도 있어요. 단 정제인 사람들은 뭐예요? 투자를 할 때도 안전방, 투기를 할 때도 안전방. 이런 사람들은 투자 투기를 잘 못합니다. 그냥 월급 받으면 그냥 그대로 어디에 은행 같은 데다 그냥 안정적인 증권 투자라든가 은행 같은 데 예금하는 걸 좋아하지,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하면은 이 사람들 밤에 잠 못 자요. 정제격인 사람들 꼼꼼하고 세심하거든요. 근데 편제격인 사람들은 그렇잖아. 우리 고스톱 칠 때 정제격인 사람들은 어떻게 치냐면 3점 내기 위해서 아주 바빠요. 3점 딱 나는 순간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해요. 원고 들어가고 한 점을 딱 또 먹었어. 이제 4점 5점 되죠. 그러면 이걸 또 투고를 들어갈까 말까 막 고민을 또 막 때립니다. 이걸 할까 말까. 어떤 상대편 저게 뭐 날 거 있는지부터 세밀하게 딱 계산을 하고 하다가 또 이제 그 새 가슴 가지고 또 투고를 들어가죠. 그랬는데 저 사람이 딱 나버렸어. 내가 계산 못했던 뭐 고도리를 난다든가 아니면 뭐 띠세개로 난다든가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자책감을 가지고 몇 판 돌아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 내가 왜 고를 했을까? 그냥 원고만 먹었어도 됐을 텐데 내가 너무 큰 욕심을 부린 거야. 막 이게 정제격들 뭐 거의 그렇거든요. 근데 편제격들은 그렇지 않아요. 고스톱 칠 때 은근슬쩍 짝 안 맞아도 슬쩍 다른 거 이렇게 가져가고요. 우리 저기 뭐야 응칠 보면은 저기 성동이라고 거기 둘이서 고스톱지에 슬쩍 띠 안 맞아도 그냥 슬쩍 가져가다가 뭐 그런 것들 많이 보죠. 편적격 사람들이 은근슬쩍 그런 것도 잘 하고요. 못 먹어도 고예요. 딱 저 사람이 날 것 같아도 어차피 내가 3점 나서 300원 먹으나 내가 독박 써도 600원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냥 고 해가지고 크게 먹는 게 낫지. 이게 편적격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제격과 편제격은 그러한 성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도 한번 성격 면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건 편제격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인데 신약제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일단 정제격이 됐건 편제격이 됐건 계산은 엄청 빠릅니다. 이게 머리 돌아가는 것, 딱 이 돈 계산 같은 거는 엄청 빨라요. 저 같은 경우는 무재성이거든요. 재성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계산 같은 거를 난 고스톱을 쳐도 옆에 사람들이 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고를 몇 번을 했는지 내가 흔들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코치를 해줘. 이거 띠를 이렇게 화살 하나 뒤집어 놓으면 흔든 것이다. 한번 쓰리고 한 것이다. 그래서 따따블 계산 잘 해라고 해도 나는 계산을 잘 못하죠. 그래서 고스톱을 그냥 거의 치진 않죠. 그래서 제가 치면은 잃으려고 치는 것이다 해서 여러 친구들에게 이제 위안을 주기 위한 그런 고스톱을 치는 것이지 내가 돈을 따기 위한 고스톱은 치지 않는다. 왜냐?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다 신약인 사람들, 뭐 정제격이라고 하는 사람들, 편제격이라고 하는 사람들 계산은 엄청 잘해. 그래서 제격들 있잖아요. 정제격이 됐던 편제격이 됐던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뭐 금융 관련된 쪽 아니면 그 어떤 격리 관련된 쪽 있잖아요. 이런 쪽도 잘하고 수학 같은 거라든가 물리 같은 거 이거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잘하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거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신약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재성이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신약한데 재성이 많으면 그 재물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내 거예요. 이게 쉬운 말로 컵이 하나가 있어요. 100리터짜리 컵이 하나 있으면은 100리터 컵이 양동이야? 하여튼 그런 게 있으면 물을 부어봤자 100리터밖에 못 담죠. 그죠? 근데 담으려고 하는 내가 욕심은 뭐예요?
저 1톤짜리 물이 있어요. 근데 100리터밖에 못 담아요. 근데 욕심은 많이 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어떤 자질을 키워야지만 저것이 내 것으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자질을 나의 어떤 기량을 하거나 공부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1톤을 담으려고 하면 그릇이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또를 당첨되고 나서 빚을 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그거를 담을 정도의 그릇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월급 10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로또를 당첨되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자기가 관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뭐 그냥 흥청망청 쓰다가, 그 흥청망청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게 영원히 유지될 것 같잖아요. 근데 뭐 돈 10억 있잖아요. 놀고 먹고 쓸 때는, 빠져나갈 때는 손 안에서 모래알 빠져나가듯이 나가거든요. 결국은 그 씀씀이를 또 고치지 못해서 다시 옛날 월급 100만 원 받았을 시대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지게 되고 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1000억 재산 간데 로또 10억 당첨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솔직히 말해 1000억 있는 사람들이 10억 로또 당첨되면 이건 푼돈이잖아요. 이런 사람들 크게 해가 되지 않죠. 그냥 원래 많은 돈에 그냥 이자 조금 더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월급 100만 원인 사람이 10억 당첨되면 이건 큰일 나,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일간이 약하다라는 게 문제라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기토 자체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토를 도와주는 것은 인성인 화로서 도와주는 것과 같은 토로서 도와주는 것이 있는데, 이왕 도와줄 거라고 하면 화가 있게 되면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자월의 한기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왕이면은 같은 비견급적인 토보다는 뭐예요? 화가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해일주죠. 기해일주. 기토가 일지 밑에 정제를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해 일주들이 되게 바르고 꼼꼼하고 세심하고 계산 아주 치밀하게 잘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체적으로 반듯하면서 준법 정신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기해일주인 것이고요. 남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처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도 반드시 남편덕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이 기해일주가 4월은 좀 그렇고 5월이라든가 미월 같은 때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처덕, 배우자덕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해월이라든가 자월이라든가 축월 같은 때 태어나거나 4, 5 미월이라 하더라도 4월 같은 때 태어났을 때는 사회상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자월인데 다시 기해 1에 태어나게 되면 수가 왕에서 한습이 가중돼서 땅이 꽁꽁 얼고 물이 꽁꽁 얼어져 있는 상태에서 해수가 다시 있게 되면 한습이 더 가중되기 때문에 기토라고 하는 텃밭 내지는 전원토가 더 얼게 되고 동토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더하여 연지에는 다시 해수가 있게 되니까, 이거는 비록 임수 내지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다 신약이 굉장히 좀 극심해지면서 수가 어떻게 돼요? 사수 동류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수 동류라고 써야 되겠고요. 이거를 갖다가 한자로 보게 되면은 음과 흔을 쓸 수 있는 것이 없네요. 자, 사수동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수동류라고 하는 것은 이 사자가 모래사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 숫자는 물숫자예요. 물숫자에서 모래가 물과 함께 동류 함께 쓸려 내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런 거죠. 흙장난 같은 거 그 길에 뭐 공구리 같은 거 치거나, 콘크리트 공구리 일본 말이죠. 하여튼 뭐 밖에서 뭐 흙 작업 같은 거 하다가 그거 흙 쓸어낼 때는 물론 빗자루로도 이렇게 쓸어서 비지를 해서도 쓸지만은 물살 센 걸로 갖다 쫙 틀게 되면은 그 모래
같은 것이 싹 쓸려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뭐 황사 같은 거라든가 길바닥 같은데 뭐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으면 그 살수차라죠. 물 뿌리는 차가 가지고 불을 쫙 뿌리면 그 길에 있는 먼지가 싹 쓸려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사수동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일주 같은 것은 기토가 이렇게 자월이 태어나서 원령의 자수 하나만 있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일지해수, 연지해수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기토가 얼게 되고 자칫 물에 쓸려서 떠내려가니까 기토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현실에 있는 것이죠. 반드시 일간 기토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있는 기토는 어차피 일간 기토가 뿌리 없는 것 똑같고요. 이 연간에 있는 기토도 뿌리가 없는 것이 뭐 똑같습니다. 있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똑같이 길 위에 똑같이 모래 있는데 물뿌리가 똑같이 쓸려 내려가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병화가 월간에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병화가 조우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토도 생조를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얘도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토도 자월에 태어났을 때 태지라서 약하지만은 화도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똑같이 포태법으로 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화도 약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화하고 토는 포태법을 같이 돌립니다. 그래서 화토는 같이 포태법을 보기 때문에 자월에 토도 태지가 해당이 되고 화도 태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둘 다 약합니다. 중요한 것은 둘 다 화나 토나 모두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고, 그러니까 생시에서는 뭐예요? 이 화토가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관건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갑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갑자시. 자, 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보세요. 자월에 연지해수, 일지해수, 또 시지자수에 그러면 지지로 완전히 수국인 것이고요. 이 물 위에 흙이 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냥 정처 없이 떠내려 간다라고 볼 수가 밖에 없겠고, 자, 화도 뿌리가 없어요. 그죠? 근데 간목 자체는 자수에는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해수 안에는 해중 간목이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 물 위에 뭐 간신히 뿌리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이 간목도 결국은 뭐예요? 간목이 기토는 사수 동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은 뭐 해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이건 뭐 거의 수중식물하고 똑같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간목은 수다 목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일간토 인성병화 간목도 거의 물 위에 떠가지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겁니다. 겉으로 봐서는 돈도 많아 보이고요. 겉으로 봐서는 인성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겉으로 봐서는 명예도 있는 것 같아요. 간목이 정관이니까. 근데 실질적인 내막을 봤을 때는 뭐예요? 별로 안 좋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람도 이런 경우 있어요. 눈썹만 봤는데 눈썹이 이뻐. 눈만 봤는데 눈도 이뻐. 코도 보니까 코도 옷도 쾌요. 그 다음에 입을 봤는데 입도 양귀비 같이 아주 괜찮아. 근데 뭉쳐놨더니 안 이뻐.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이것도 겉으로 봐서는 그냥 그럭저럭 다 있는 것 같죠. 근데 내막은 하나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을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간신히 선생님 기토가 축에 뿌리를 뒀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주를 아직 처음 배우신 분들이 전체를 못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처음에 배울 땐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주를 볼 때는 전체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을목이 축토만 봤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전체를 못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을 먼저 본 다음에 월령을 보고 그 다음에 지지를 한번 쑥 훑어보는 건데, 자월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해, 자, 축, 방합이라고 해요. 그죠? 이거는 축토만 보게 되면 기토가 축에 뿌리를 둔 것 같긴 한데, 이거 해자축 방합이잖아요. 완전 수국이잖아요. 그러면 지지에 있는 축토도 뭐예요? 결국은 수로 화해서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물론 100%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북방수 방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기토가 그래도 축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한 50% 정도 뿌리를 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해자 쪽 되면 뭐 5%, 4% 완전히 그냥 그 손가락 끝만큼밖에 통과를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을목이 있으면 을목은 뭐예요? 기토를 파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역시나 병화는 있는 것 같지만 뿌리가 전혀 없죠. 그렇죠? 다 똑같아요. 갑자시나 을축시나 큰 차이는 없는데 더 안 좋은 거는 기토가 을목 칠사를 시간에서 보니까 이거는 을목이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또 현상도 나타나기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안 좋은 거 먼저 볼게요. 임신 개유시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만약 임신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라든가 개수가 투출하면 좋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월에 해수까지 왔는데 신금까지 있다라고 하면 선생님 신금은 금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금은 수를 생하기 때문에 한기를 더 가중시키게 되는 것이고 임수가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이건 물이 범람하는 것에다가 그 다음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기토 사수동류 되죠. 병화 뿌리가 뽑혀서 날아가 버립니다. 개수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임신 개유시 좋다라고 볼 수가 없겠고 을해시도 당연히 이건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지로 기토, 일간 기토, 병화가 뿌리가 다 없는 것들이죠. 차라리 오히려 갑술 이런 것은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은 생시라기보다는 그래도 술이라고 하면은 기토가 여기에 뿌리를 둘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병화도 미약하지만 술중 정화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수가 범람하는 것을 술토가 지지에 있다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방비는 할 수 있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운이 목화양으로 가는 것은 괜찮은데 갑자시가 되든지 을축시가 되든지 내지는 기해시가 되면 너무 완벽하게 수로 완전히 치우쳐져 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화운이 온다 하더라도 그냥 화를 극해버릴 뿐이죠. 그러니까 발복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발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때는 일단은 뭐예요? 병인시가 되면은 일지의 해수하고 시지의 임목하고 인내 목하게 되면 목이 살아나게 되니까 왕수의 기운을 목이 설기하죠. 수생목해서 그 다음에 이 월간의 병화가 뿌리 없었고 뿌리가 없었지만 이렇게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월간의 병화, 시간의 병화가 뿌리를 인목에 뿌리를 두고 투출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단 일간 자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약하다 하더라도 인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기토가 그래도 실해질 수 있다. 튼튼해질 수 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일간이 왕해서 일간이 강해지는 거하고 일간은 약한데 인성이 왕해지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일간 스스로가 왕한 것은 자기 스스로가 강한 거지만은 일간은 약한데 인성이 왕한 것은 자식이 약한데 부모님이 좀 강한 것이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되려나? 요즘 예전에 대기업 1세대들은 고생을 많이 하고 스스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졸부들 2세, 3세들은 지네들이 노력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노력해서 벌어놨던 돈을 갖다 지네들이 쓰는 거죠. 얘네들 부모가 딱 끊어버리면 개딸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런 것으로 보면 돼요. 일간이 왕한 것과 인성이 왕해서 일간이 왕해지는 것은 약간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병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토 자체는 뿌리가 없다 손치더라도 인성이 이렇게 튼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거는 괜찮은 생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무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왕한 거예요. 그죠? 일간이 왕해도 크게 왕한 건 아니죠. 그죠? 진토에 뿌리를 두고 무토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비견겁재가 있어서 이제 일간이 같이 왕해지는 것인데 이거는 뭐예요? 기토가 뿌리를 얻는 것인데 문제는 병화의 뿌리는 없어서 인성의 조력을 받는 것은 조금 미흡하다. 부모님이 나를 도와주고 싶어 한들 도와줄 여력이 없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일간이 기토가 자월에 태어나서 수가 왕하게 되면 매우 추워요. 그래도 일간 자체가 시에서 겁재를 받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뿌리가 있다는 얘기죠. 열심히 나가서 농사도 짓고 해야 되는데 농사 지려면 벽지도 사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돈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마음은 막 도와주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빨리 목화운으로 가가지고 빨리 사주 자체가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발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자, 이렇게 가게 되면 좀 어렵겠죠. 갑술대운은 좀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갑술대운은. 근데 을해대운, 계유, 임신대운 들어가게 되면 수가 왕에서 문제인 건데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습판만 더 가중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임수, 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물론 시간에 무토가 있어서 저 임계수를 제어를 해줄 수는 있다 손 치더라도 저 임계수가 병화를 극해하는 것을 100% 막기는 좀 힘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다 보니 계유대운, 임신대운 같은 경우는 좀 조심해서 넘어가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이후에 가게 되면 신미대운부터는 화토운으로 가니까 좀 낫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운세 자체가 좀 너무 늦게 들어오는 것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모군 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간에 화가 있기 때문에 모군 간다라고 하더라도 목이 지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인해한목, 뭐 해묘한목해서 목이 왕해지면서 그 목은 다시 화를 생조하게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다. 만약에 저 화가 없었을 때는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목이 왕해지게 되면 그거는 토를 극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화가 있으면 목생화, 화생돼서 일간이 살아나게 되고, 화가 살아나게 되면 조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화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대운 보는 법이고요. 대운 보는 법인데, 대운을 볼 때는 원국하고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 천간으로도 생극제화가 어떻게 짜여지느냐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갖다가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뭐 이상하게 보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